잘 나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느닷없이 유상증자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돈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와중에 제 생각에는 유상증자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그룹의 승계가 임박했다. 이전 LS그룹 영상에서 중복 상장이 얼마나 다급한지 상황을 살펴봤었는데 LS그룹과 마찬가지로 하나그룹도 역시 매우 다급한 상황이다. 다급한 이유는 바로 상법 개정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기존의 재벌 승계 역학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은 한국 시장이 운명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고요. 특정 정치인 혹은 특정 경제인이 거부를 한다고 해서 역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벌들은 이미 눈치를 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존하는 재벌들은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이 매우 빠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죠. 상법 개정에 대한 대중의 열망은 재벌 중심의 시스템이 명운을 다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이 사모펀드의 위험성이나 중국 자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 등등의 내용인데, 실제로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서 MBK 파트너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모펀드가 어떤 식으로 한국 경제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국민들이 파악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국부 유출의 문제는 단지 기업의 경쟁력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마음가짐은 사모펀드는 틀렸고 역시 재벌이 답이다 는 아니라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서 사모펀드를 염두에 두면 될 것이고, 여전히 재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착취해온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모펀드나 재벌이나 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재벌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여서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물갈이를 해야만 하고, 사모펀드는 시작부터, 그러니까 초장부터 바로 잡아가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모펀드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재벌들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사모펀드에 대한 지나침 경각심 때문에 상법 개정이 무효화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은 사모펀드에게도 해당이 되는 법안입니다. 거기도 주주를 위해서 경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은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된다. 과거에는 재벌 주도의 경제가 통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인 의식으로 무장이 된 능력 있는 재벌 1세 혹은 재벌 2세의 시대에는 한국 경제를 재벌들이 견인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재벌들은 오히려 퇴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검증조차 받지 않은 재벌 후손들이 리드를 하는 한국 경제의 오너 리스크는 그에 달해 있는 게 현실이다. 재벌 후손들의 숫자만큼이나 수많은 재벌 회장님들이 탄생을 했고요. 그 숫자만큼 회사도 잘게 쪼개져서 수많은 재벌 계열사들이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무분별하게 빨아들이는 것을 한국 경제가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른바 착취의 향연이 되어버린 한국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방향은 바로 상법 개정인 것이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한화그룹이며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 승계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LS그룹에서도 초반에 그랬듯이 아직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유상증자 관련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재벌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하나그룹의 오너는 노쇠했고 후계자는 3명인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벌들의 습성상 상법 개정 전에 승계를 감행하려고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그룹의 계열사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방산이랑 조선테마가 한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그룹의 승계의 시간은 도래해 버렸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전략 또한 치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그룹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승계 관련 언급은 부인을 하고 있는 한화의 승계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중에서도 특히 주도 면밀한 구석이 있는 회사가 바로 한화그룹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하나그룹의 승계에 있어서 주인공은 이렇게 4명입니다. 맨 왼쪽이 김승현 회장으로 물려주는 입장이고, 나머지 3명의 아들들로 물려받는 입장인 것이고요. 첫째가 김동관, 둘째가 김동원, 셋째가 김동선입니다. 우리가 폭력 사건 같은 걸로 들은 한화의 후손은 셋째 김동선입니다.
어쨌든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무려 24년 전인 2001년 3월입니다. 한화 SNC 설립으로 승계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한화 SNC는 주 한화에서 분사한 회사이며 지분 매각과 유상 증자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한화 SNC의 지분 구조를 2007년에 비로소 완성을 합니다. 이때 비율이 김동관 50%, 김동원 25%, 김동선 25% 비율이 이렇게 되고, 오직 삼형제만을 위한 회사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추후에 한화 SNC를 하나그룹의 지주사로 생각을 한 그림인 건데, 지주사 세팅과 동시에 진행된 것이 바로 형제 간의 사업 분장이겠죠. 첫째, 김동관이 맡은 사업은 한화의 방산과 에너지 사업이고, 사실상 한화의 주력 사업을 첫째가 맡은 것이고, 내용을 보면 2014년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테크윈, 삼성텔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이렇게 4개 회사를 빅딜로 사들여서 사업을 맡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첫째 김동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물밑으로 접촉해서 직접 인수전을 진두지휘했다라고 합니다. 둘째 김동원은 한화생명 같은 금융을 맡게 되었고, 셋째 김동선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리조트 같은 유통과 레저를 맡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형제들 간에 불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사업의 옥석이 갈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첫째한테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화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첫째 아들한테만 몰빵을 한 느낌이 아닌가. 재밌는 부분은 요즘에 하나오션이 가장 뜨거운 계열사인데, 원래는 하나오션이 삼남인 김동선의 할당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오션을 일남 김동관이, 그러니까 하나오션마저도 일남 김동관이 차지하게 되었고, 삼남 김동선은 그 대신에 아워홈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장을 하는 와중에도 지분 상속의 핵심인 한화 SNC는 덩치를 키워갔고요. 그런 다음에 2017년에 한화 SNC는 H솔루션과 한화 SNC로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이 되고, 삼형제는 한화 SNC가 아닌 H솔루션으로 갈아타서 기존 지배력을 유지하였으며, H솔루션은 한화에너지가 흡수를 하게 되면서 결국 한화에너지가 승계의 핵심인 회사가 된 겁니다. 그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이렇게 20년에 걸친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데, 상법 개정을 앞두고 속도가 붙은 상황이고, 그 와중에 한화에너지의 상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승계와의 연결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화에너지의 지분 구조도 애초에 삼형제가 한화 SNC를 나눠 가졌었던 지분 구조 그대로 50대 25대 25로 동일하며, 지분 구조에서 마저도 첫째 형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한화그룹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 아버지의 지분은 단 1%도 없는 형제들만의 독립적인 회사를 구축해냈다는 것이고, 이것이 승계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화에너지는 꾸준히 주 한화의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시점이 2024년 7월인데, 이때 보유 지분율이 9%였습니다. 한화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 한화의 지분율이 9%였습니다. 9%.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지금 무려 22.16%의 주 한화의 지분을 한화에너지가 보유를 하게 된 겁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지배 구조는 삼형제가 지배하는 한화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지주사가 되는 그림이고요. 한화에너지가 주 한화를 지배해 버리면 계열사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옥상옥 지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꼼수 승계, 책임 회피 등등 맨 위에 지주사만 지배를 하는 동시에 시총이 훨씬 더 큰 계열사들을 통째로 지배하는 로직이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전혀 맞지도 않고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일무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상법 개정안이 등장을 한 것이고, 하나그룹의 오너 일가도 승계에 차질을 생길까봐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일 겁니다. 시장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는데, 하나는 한화에너지가 김승현 회장의 주 한화 지분을 매입하는 방향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옥상옥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김승현 회장이 지분을 판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분을 살 현금이 한화에너지에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현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김승현 회장이 지분을 직접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속돼 안 내려고 이렇게 복잡한 전략을 쓰는 건데 출혈이 높은 방법을 쓸지는 의문인 것이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화에너지랑 주 한화의 합병입니다. 시장에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나리오고요. 옥상옥 지배 구조 논란에서도 자유롭고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한국 시장 분위기가 녹록치가 않은 게 이 방법의 문제는 이 합병의 부담을 기존 주 한화 일반 주주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S그룹의 버금가는 극심한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합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에너지의 가치는 커져야 되고 주 한화의 가치는 낮아져야 될 텐데 주 한화의 자산 규모가 한화에너지 대비 무려 3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합병 시나리오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승계 중심에 있는 한화에너지는 가치를 키우는 일환으로 실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가 주 한화의 지분을 늘려서 옥상옥으로 지배를 할지 아니면 한화에너지의 가치를 높여서 합병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자. 저는 한화랑 한화에너지가 합병을 하지 않고 따로 가는 옥상옥 구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한화에너지는 계속해서 주 한화의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현재 주 한화가 지주사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 이것은 금산분리법 때문입니다. 한화생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번거로움이 따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옥상옥 구조로 심플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주들의 반발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랑 하나에너지랑 합병을 하면은 본인들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시너지가 나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해피하지 않은데 근데 일반 주주가 현재 너무나도 큰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옥상호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키울 회사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들고 투자금을 땡겨서 주 한화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서 회사는 한화에너지 IPO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일 뿐 신계자금 활용이나 주 한화와의 합병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을 했고 일각에서는 하나그룹이 상법 개정에 앞서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회사를 공짜로 물려주기 위한 눈물겨운 재벌 상속의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고요. 과연 한국 시장에서 언제까지 이런 식의 넌센스를 지켜봐야만 하는 건가?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